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2주 만에 지금 촬영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결막염에 2주 동안 너무 시달려가지고 거의 촬영을 아예 못하고 수업도 지금 한 2번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에서야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촬영을 재개하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그 강의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아직 공부 영상을 준비하기에는 제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그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정말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영어를 정말 사랑하는데 과연 영어 공부는 왜 해야 할까? 이 원초적인 질문, 영어 공부 도대체 왜 해야 돼?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그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중단하시거나 그만두시거나 이런 분들의 대부분 보면 동기부여가 좀 약하셔가지고 동기부여도 저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나름대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한 5가지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5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무엇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 할까 막 하다가 너무나 진부하지만 당연하고 가장 직설적인 이유를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은 영어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 시험에 대비하기가 정말 수월해요. 평소 때 영어 공부를 많이 해주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정말 다양한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앞으로의 삶에 영어가 내 인생에 끼어들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영어를 가까이 하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면 내 인생 중간중간에 영어 시험이 계속 끼어들게 되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드는 영어 시험 때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 준비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분량이 적어지는 거죠. 하지만 평소 때 만약에 내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 이제 영어 공부를 중단했어. 다른 공부 다 중단하듯이 영어 공부를 중단했어. 근데 갑자기 내 인생에서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게 갑자기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때 끼어들었을 때 다시 영어책을 펼치고 단어를 다시 외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영어 공부는 당연히 안 했던 기간 동안 영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어를 다시 주워 담아야 돼요. 그 시간도 더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래 나 이제 취업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영어 시험은 나에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영어 시험은 나에게 요구됩니다. 계속 요구돼요. 성인이 다 됐는데 왜 영어를 자꾸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런 요구사항들이 사회에서 자꾸만 나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영어 학원들이 많이 있죠. 성인들을 위한 영어 학원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겠어요. 수학은 없잖아요. 성인들을 위한 수학학원 이런 게 없잖아요. 국어학원 같은 게 무슨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영어 학원이 많은지 고민을 해보면 누군가 자꾸 나한테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가까이 지내서 영어와 친해지고 영어 공부를 많이 평소 때 해놓으면 그럴 때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점에서 영어 공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종의 시험이라는 거 어떤 사람한테는 큰 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돼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평소 때 늘 영어를 가까이 지내시면 그 시험에 대비하기가 너무 좋은 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아마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데 영어 공부는 한 사람의 삶을 정말로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살면서 늘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 벽에 막혀 있거나 내 인생에서 뭔가 답답하고 막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구가 없다. 더 이상 어떻게 변해야만 할까?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지? 왜냐면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줘요. 그럴 때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게 너무 막연해서 저도 그런 걸 예전에 들었을 때는 아씨 이렇게 길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공부를 통해서 무슨 길을 얻으라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어는 확실히 어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는 예전부터 영어를 좋아했던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일찍 시작한 편이 아니라 저도 성인이 돼서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전과 후를 저는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삶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제 주변에 있었던 제 친구들도 놀랄 정도로 제 삶이 엄청나게 변했는데 작은 거라면 제 습관 같은 것들, 제 습관들이나 이런 작은 것들이 전부 영어로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방송을 본다거나 영어로 무언가를 검색한다거나 이런 작은 것들부터 크게는 제 직업도 바뀌었죠. 영어에 관련된 아이들을 이제 가리키는 영어를 관련된 직업도 변하고 또 제 활동 범위가 예전에는 그냥 국내에만 이렇게 한정돼 있었다면 제 생각의 폭이 이제 영어를 하면서 영어는 폭이 전 세계 공통어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라도 그냥 뭐 가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면서 외국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되고 외국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도 많이 쌓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전혀. 그런 걸 생각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제 인생에 정말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를 지금도 느껴요. 심지어 제가 이걸로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만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가득 차 있고 그런 걸로 하루 종일을 보내요. 하루 24시간을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보내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은 거야 이게. 너무나 큰 변화를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한번 전환을 시켜볼까? 아니면 뭔가를 바꿔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영어 공부를 해보실 거는 저는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공부도 솔직히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영어 공부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살려줍니다. 실제로 영어는 다른 어떤 공부보다 활용의 폭이 넓고 쓸 일이 많아요. 그잖아요. 제가 막 수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서 어려운 고차방정식을 푼다거나 미분적 부분을 할 일이 없잖아요. 보여줄 일이 없어. 내가 살면서 내가 수학을 너무 잘하는데 그걸 보여줄 일이 없어. 국어도 마찬가지. 내가 뭔가 티를 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굳이 내가 티를 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좀 이렇게 주변에서도 잘 알아주고 티도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주변에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도 자연히 성장하게 되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저는 예전에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말하는 게 너무 두렵고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거의 20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영어 공부를 그닥 시작하지 않을 때죠, 본격적으로. 근데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주변에서도 이렇게 뭔가 잘한다 이렇게 인정도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말하는 게 즐거워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돼서 말을 상대방하고 정말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쑥스러움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도 많이 상승되게 되고 제가 이제 어디에 가든 혹은 누굴 만나든 거의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게 다른 게 없는데 그냥 영어 공부만 저는 그냥 좋아하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제 스스로가 느끼는 제 성격의 변화? 그런 것도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성격이 쾌활하시고 활발하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처럼 좀 뭔가 소극적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가 좀 두려움이 컸던 분들이라면 영어 공부는 아무래도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과 소통을 하는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성격도 적극적이 되고 또 자존감도 많이 세워지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 네 번째 이유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영어 공부가 다른 직업이나 다른 일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장성을 뜻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직업이 어떤 일이든 간에 만약 그 직업에 영어를 결합하게 되면 확장성이 확 넓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과거라면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워낙 그 인터넷과 유튜브가 너무 많이 일상화된 삶이라서 내가 하는 직업의 성격, 성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거기에다 영어를 얹히게 되면 바로 전 세계로 내가 가진 능력과 컨텐츠를 홍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개인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영어를 굳이 나는 뭐랄까 가구를 만드시는 분이야. 나 가구만 만드는데 내가 굳이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외국인들 뭐 만날 일도 없는데. 하지만 그거는 영어를 하시기 전에 생각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영어를 그런 분들이 하신다면 당연히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영어를 과연 이 가구에 결합해서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까를 당연히 고민하시게 되고 그 고민은 바로 실행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시던 간에 영어를 하시고 그 직업을 가지신 분과 영어를 하지 않고 하시는 분은 확실히 확장성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시던 간에 특히 요즘은 그 직업의 성격상 상관없이 영어를 저는 가지신다면 자기의 그런 능력이 확 넓어지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영어라는 것은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가 다른 과목하고는 다른 공부하고는 다르게 영어는 소통이 가능한 언어이고 그 소통이 가능한 이 언어를 부모가 하게 되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어 능력을 자식에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영어는 물론 다른 수학이나 다른 과목도 전달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다른 공부하는 과목들과는 다르게 그런 인생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많은 장점들을 가진 영어를 저는 제 자식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솔직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그래 너가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이 돈을 가지고 편하게 살으렴 이렇게 해서 돈을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전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당장 이렇게 하루 저축하기도 너무 힘든 삶을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데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살게 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식에게 교육을 투자하고 이제 어떻게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힘들을 많이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가진 그 힘 때문에 그런데요. 제 아이가 만약 다른 것들은 잘 못해도 만약 그 아이가 영어라도 정말 잘한다면 저는 좀 걱정이 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어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영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엄청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같아도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영어 스피킹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당연히 영어는 한국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단어도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해서 알려줬죠. 그렇게 되니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모든 단어에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알고 싶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늘 당연하게 이건 어떻게 영어로 말해요? 저건 어떻게 영어로 말하나요? 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동시에 영어 단어들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은 어리지만 그런 식으로 부모가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이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아이는 부모에게 당연하게 질문을 해요. 한글 물어보듯이. 한국어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어보면서 한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도 계속 같은 질문을 아이가 부모에게 던지게 돼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아이도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면서부터는 나와 제 아내에게는 영어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아이도 그걸 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질문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던지는 질문에 계속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되면 아이는 앞으로도 꾸준히 저에게 영어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될 거고 그거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본인이 영어를 이만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다른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보다 영어를 조금은 더 익숙하고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영어가 저에게도 큰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지만 제 아이에게도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 오늘도 기회가 되면 아이에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영어로 책도 읽어주고 영어로 단어도 알려주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어떤 영어 공부를 왜 해야 할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요즘 영어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영어 공부는 정말로 좋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초기부터 하면서 제가 꼭 이런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에 관심을 많으시고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여러 번 시작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는 손에서 놓지만 않는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어느샌가 자기 주변에, 내 주변에 영어가 가까이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어 공부가 더 이상 공부가 아닌 이제 활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아주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많은 장점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가 느꼈던 이런 많은 그런 장점들을 영어 공부를 함께 하시던 지금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금 정말 영어 공부는 아주 지루하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것을 꾸준히 하시면 이후에 있을 그런 변화들을 저는 미리 일종의 경험한 사람으로서 미리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회복을 잘 해서 강의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